그래서 오늘은 새벽 몇 시죠? 새벽 1시 40분에 양월 개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콩 심은데 콩 난다네요. 양월은 멀쩡해요. 상강 윗상이 그 강하다 할 때 강인가? 영어 제목은 전혀 다른 쪽인데. 만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만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하나 진짜 넌 가라. 넌 연마 가라. 만물은 이루어진 것도 무너진 것도 없이 반복하여 하나가 된다. 상강 하약 이러고 있네. 열매를 맺어야 할 감은 언젠가 맺어지기 마련이지. 할아버지, 가을의 잔소리가 내리고 밀밭이 시들고 고구마가 썩어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맺기 마련이다. 땅! 뭐야, 검 같은 거 쇠붙이 떨어뜨렸나 보다. 일어나라. 숫자를 세겠다. 땅콩 셋, what? 땅콩 둘, 땅콩 하나. 기와 허, 망상을 죽였네. 다들 생각하는데 맺은 사람이 잘못이야. 아니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대체. 아버지. 더빙이 되었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네? 너는 이제 강량의 주인이 아니다. What? 넌 다시 그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아니 전 진짜 생각 안 했습니다. 조목이 시들고 곤충이 동면에 드는 것도 자연이 순환하는 이치니라. 네가 모든 것을 겪고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다 바라는 것이 멀어져가는 소리를 듣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할아버지 말 너무 빨리 해요. 할아버지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사건으로 의심되는 건물 붕괴가 발생했다. 20-A-11 코드2 매그블라버드 302번지에서 반복한다. 코드2 매그블라버드 302번지. 사기꾼 말투라고? 어때 양월 듣고 있나? 오토 안 돌렸는데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20-A-11 접수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약간 좀 더 어린데 양월 목소리는. 제이라 상강 진짜 그래서 무슨 뜻임? 디센트 오브 프로스트라는데 영재는? 처음엔 배수 문제로 인한 흔한 붕괴 사고인 줄 알았어. 올해 강우량이 어마어마했잖아. 그만. 피해자 가족이 고무우리 빼고 전부 물에 잠겨버렸지. 검은 옷을 입은 두 경찰은 무너진 벽과 한쪽에 넋 나간 듯 서 있는 가족을 지나 중간이 잘린 너도밤나무 옆에 멈춰섰다. 메인스는 다 봤죠? 네. 좋게 생각하면 강우량이 늘수록 모래먼지는 줄어들잖아요. 유머 감각을 키워보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면 넌 아직 멀었어. 어쨌든 계속 조사하던 선발팀이 이걸 발견했는데 파트너가 투명 콜로이드 봉지를 들어 보였다. 안에는 반짝거리는 초승달 모양의 딱딱한 물체가 담겨 있었다. 이게 그들이 특별히 주어진 휴일에 우리 마도학 범죄과를 찾아온 이유야. 크리터의 발톱일까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이 기다리라고. 혼자 어딜 가는 거야? 업데 뜨는 날에 다 봤습니다. 이벤트. 에? 여긴 어디야? 약간 이 가족의 집은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해. 집안의 노인은 다 옆에 있는 공동묘지에 안장되어서 여러모로 편하지. 뭐? 이 배경 그 있잖아. 2점 이때 본 것 같아. 버스 정류장에서 곧바로 가까운 가게나 역으로 갈 수 있고, 주말엔 가족들이 차를 몰고 2시간 거리에 있는 하구의 캠핑장에 가기도 한다더라. 무너지긴 3시간 전까지도 이 집에서 딸의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대.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아늑한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전부이기도 하죠. 그래도 붕괴 당시 가족 모두 무사히 대피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 사건의 코드 등급이 더 높았을 테니. 그들은 수리 및 보상 비용을 받으려고 정부의 서면으로 신청 준비 중이야. 보상금이 저 불쌍한 가족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멈추세요. 빈에서도 나왔던가? 자갈이 신발 밑창을 따라 멀지 않은 시면으로 굴러떨어졌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없었다. 세상에. 이건 그냥 붕괴가 아니잖아. 바닥이 거의 뻥 뚫려버렸어. 그들의 발 아래 알 수 없는 이유로 붕괴한 이 집의 지하에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 우리 이 머색한 사진 및 기타 관련 잔서 자료는 전부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근처 모텔에서 지낼 수 있게 준비 중이고요. 거기 둬. 말씀하시는 게 어색한 엘든 부국장님. 양월이 엘든 부국장에게 격려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그 순간 잠깐. 엘든 부국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양월의 옆에 있는 수납장을 가리켰다. 담배 파이프 좀 이리 줘. 나머지 주머니는 자네가 챙기고. 두 물건을 챙긴 양월은 엘든의 책상으로 돌아와 파이프를 건넸다. 꼴투셔? 그 주머니 열어봐. 안에는 비닐에 감싸인 홍삼 하나가 고요히 들어있었다. 화교학교 교장이 보낸 답례품이야. 몸에 좋다고 하더군. 난 자네를 단속하느라 지쳐서 이런 고급스러운 걸 우려 마실 시간이 없어. 가져가. 이거 까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대체? 아니 챙겨주는 거야? 까는 거야? 제발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나 이런 사람들 헷갈려. 따뜻한 차나 마시면서 좀 쉬도록 해. 야간 순찰 파견관리국도 지쳐 쓰러진 녀석은 원치 않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지난번 차이나타운 사건이 자네에겐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빠른 회복도 경찰에겐 필수 덕목이지. 곧 있을 경찰 기초 테스트까지 자네가 비리비리한 상태로 있는 건 원치 않거든. 기초 테스트는 모든 경찰에게 필수야. 야간 순찰자라도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라야 해. 정기 기초 테스트 말이야.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네 이번 실습 점수를 매길 거다. 엘든 부국장님. 또 실망하게 해드려 죄송함지만 저는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쳐 쓰러진 녀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상 남에게 톡톡 쏘아대는 부국장이 뜻밖에도 부하의 대꾸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할 말은 한다 양월. 재밌네. 이젠 같이 일하는 상관한테 대들 줄도 알고. 처음에는 말 다 삼켰던 것 같은데. 저 놀리시는 거죠, 포이티어 교관님? 하지만 같이 일하는 것도 곧 끝이잖아.
반년의 테스트 기간. 테스트 결과가 나온 후에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출되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정신 차려. 난 네가 마음에 드니까. 감사합니다. 교관이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다. 아, 양월. 양월 은근 캐릭터가 있단 말이지. 알겠다. 너에게 지금 테스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아니요. 결과도 중요하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교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미스테리한 생물화학 실험 연구실에 제출한 재료 결과가 나왔어. 우리가 현장에서 습득한 반달력 물질은 마도학 생물의 것이 분명해. 그런데 그건 발톱이 아니라 털가죽에 더 가까워. 그 주인도 평범한 크리터가 아니고. 여기서 강량 생각을 하는 걸까? 양월이 보고서를 건네받았다. 왜냐면은 지금 이벤스 마지막에서 강량이 양월을 지키면서 막 원기옥을 받아가지고 그 필름의 힘을 없으면서 같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발견했던 거대한 둥지에서 추출한 물질의 보고서도 거기 들어있어. 타 죽은 소형 크리터는 제외하고 대량의 전도성 해조 정제 물질을 추출했는데 교관에는 흘끔거리며 양월의 표정을 살폈다. 눈치 볼만해? 1차적인 추론으로는 양월의 포이티어의 손에서 봉지를 휙 낚아챘다. 해당 물질은 공기와 토양, 물 등 모든 매개체와 접촉 시 고압의 강한 전하가 생성되며 마주친 모든 크리터를 태우기에 충분하다. 그 둥지는 바로 이런 물질을 생성하는 거대한 크리터가 소며들며 만들어졌다. 이 거대한 크리터라는 거 꼭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아.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제일 신경 쓰이던 게 이거였지? 전에 나에게 말했던 전설이 진짜라면 녀석은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몰라. 다시 풀려나 이 구역을 돌아다니는 거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사무실 안에 있던 흰 종이가 흩날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봐!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창문 좀 닫자. 창문이 닫히며 폭풍이 차단되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특별집행자는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정말 그 녀석일까? 강량. 긴 울음소리가 등 뒤에 아득히 먼 과거에서 들려왔다. 광! 나는 존나 센 투명 드래곤이다. 이젠 투명 드래곤 밈도 많이 모른대요. 입동. 그렇죠. 겨울의 시작? 겨울에 돌입하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거라. 나거라. 일어나거라. Wake up. 아, 상강이 24절기래요. 아, 절기구나. 입동도 절기니까 상강도.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모두 고장났다는 거죠? 네. 분기 전에 집안의 가전제품이 하나씩 전부 고장났어요. 아하. 처음엔 전등만 꺼졌는데 나중에는 집안의 전기 차단기가 다 내려갔죠. 무슨 자기장이 끌어당기듯 가전제품도 모두 덜덜 떨렸고요. 상강 다음 절기가 입동. 그럼 그 다음 챕터 이름은 입동 다음 절기라나? 곧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녁도 전부 복구되더군요. 그 순간 서서히 발 아래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갔을 땐 건물이 바닥과 함께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보인 건 맹수 같은 생물과 녀석이 흔드는 꼴이었어요. 가전제품 고장, 맹수 같은 생김새. 들어보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만년필의 잉크가 점점 이어지고 선이 되지 못한 단어가 휘갈기듯 빠르게 노트에 새겨졌다. 미스테리한 생물자료실을 조사해봐야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최근 10년 동안의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런 사건은 없었거든요. 우리 사회 자료실엔 관련 자료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 10년? 언제 그렇게 조사했어? 공공자료실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거든요. 열람 전 신청 절차가 좀 귀찮을 뿐이죠. 어이 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다 살펴본 거야? 그러니까 경찰분들에게 단서가 있던 건가요? 사흘 후면 우리 딸 생일 파티가 있는데 모텔에서 파티를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진정하세요. 이런 일이 벌인 생명체가 뭔지 저희 쪽에서 확인 중입니다. 여기 시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저희가 가진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포이티어 교관님, 우리 방향이 맞다면 자료 출처로 삼을 만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을지도 몰라요. 파트너의 시선이 약간 흥분한 듯한 양월의 얼굴로 향했다. 나는 이 판단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큰 도서관을 무작정 돌아다닐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 잊지 마. 엘든 부국장이 귀에 못이 박히게 했던 말을. 오늘 단체 기초 구유범 테스트 성적이 네 평가에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 괜찮아요. 시간은 계산하고 있어요. 오후 5시에 빨리 돌아가면 복습할 시간도 있을 거예요. 교관의 옆에서 늘 빈틈없던 파트너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지. 그런데 여기 있는 건 인간들이 보는 책 아닌가? 글씨가 큼지막하고 잘라붙인 그림 같은 게 있는 걸 보니 아동용 도서 같은데? 초콜릿 타르트 레시피랑 노인과 한의 사이에서 괴상하고 주문으로 가득한 책을 찾는 거라면 그건 내가 손 안 쓰고 양말 신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재단에 비치되어 있을 법한 그런 마도학 책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요. 중국 고대 전설? 그냥 평범한 책 같은데. 교양서? 게다가 중국어로 쓰여 있잖아. 네, 방상시 이 이름이에요. 강량은 귀역을 퇴치하며 불길하고 사악한 존재를 집어삼킨다. 강량은 사람들이 악으로 정의하는 인간이나 사건을 집어삼킬 수 있죠.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그런데 그 다음은 시 언어래? 아, 시 언어긴 하지. 없어요. 없다고? 네가 전에 해준 이야기랑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더 심플하잖아. 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와 같아요. 포이티아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양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그란다 로드 12번지에서 어제 붕괴 사건에 얽힌 녀석과 유거스한 것으로 보이는 크리터가 나타났다. 서둘러 지원 바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지금은 오후 4시 20분이네요. 눈썹 끝에 점이 있는 소녀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시간 맞출 수 있겠어? 3시간 뒤에 경찰서로 돌아가 엘든 부국장의 테스트를 받아야 해. 해안의 끝은 가진 그녀에게 망설임은 잠시뿐이었다.
사건이 우선이죠. 아, 양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 때문에 이번 기초규범 테스트에 늦었다 이건가? 보고드립니다, 부국장님. 최근 해당 사건을 계속 조사했는데 이게 평범한 붕괴 사고 같아 보여도 사실 희귀 크리터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파트너를 곁눈질하던 포이티어는 계속 말을 잇지 못했다. 결과는 포이티어가 당황했다. 보고드립니다, 부국장님. 이 크리터는 붕괴 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30분 동안 단전시킨 게 다입니다. 사건 현장으로 봤을 때 해당 크리터는 고정된 형태가 없고 물질과 심령태 중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놓쳤습니다. 이 사달을 낸 원흉은 눈을 내리깐 채 반박할 수 없는 죄를 인정한다는 듯한 자세로 가볍게 포이티어의 말을 끊었다. 저희가 붙잡지 못하고 놓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죠. 엘든 부국장의 미간이 점점 구겨지며 이 좁은 공간 안에 서서히 침묵이 내려앉았다. 첫째, 이건 경찰서 내부의 일괄 시험이다. 누구도 이번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을 특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 네, 부국장님. 둘째, 이번 사건은 현재 알려진 정보로 봤을 때 이미 등급이 상향되어 평범한 지역 유지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전문가를 보내 협력해야 하는데 자네들이 멋대로 수사를 진행했지. 네, 부국장님. 마지막으로 모든 지적에 자네가 할 수 있는 답은 네밖에 없어.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잘 생각해. 12시간 동안 자료실을 정리하면서 자네가 여기 왜 왔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라지. 호호호. 이제 나가봐. 12시간 동안 자료실 정리? What? 홍삼도 양보해줬더니 지금. 그리고 포이티어 교관. 자네는 테스트에 늦는 걸 방임했어. 올해 안에 창가 자리로 옮길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약간 실적 좋으면은 창가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거야? 자, 작은 과자가 불쑥 들어왔다. 지난번 차이나타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화교학교 교장이 경찰서에 간식을 잔뜩 보냈어. 화교학교 교장 선생님 홍삼도 보내시고 과자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라? 나비과자라던가? 판에 묻었던 고개를 들어 올린 양월은 잠시 망설이더니 곧 손을 내밀어 건네받았다. 진짜 짱이다. 바삭한 겉면에 뿌려진 설탕이 혀끝에서 녹아들었다. 동양의 맛이었다. 맛있네요. 그녀가 코를 훌쩍거렸다. 처음 함께 밥 먹었을 때가 생각나요. 그러게,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방에 나란히 갇혀있게 될 줄 그때 상상이나 했겠어? 책벌레도 안 갉아먹을 곰팡이 빈 파일을 앞에 두고 끙끙대고 있다니. 그녀는 옆에 놓인 먼지가 소복한 테니스공을 집어들었다. 뜬금없는 그 물건에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엘든 부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새 자리로 옮기고 싶으신 건가요? 순간 멈칫한 포이티어는 곧 테니스공을 휙 던졌다. 돌려 말하는 거야. 내가 진급 신청을 했거든. 상급 순경은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다시 튕겨나온 테니스공을 양월이 자리에서 일어나 받았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는 로스앤젤레스의 밤. 어디선가 동행에 연근 향이 나는 듯했다. 그럼 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너 지금 우리 고향 오마하의 송아지처럼 고집 부리고 있잖아. 젠장. 걔들은 절대 내 말을 안 들었지. 죄송해요. 고향 얘기하시는 건 별로 못 들어봐서요. 맞아. 소소하고 무료한 일상뿐이거든. 내 가문과
비교하면 별 스토리도 없고. 어이, 말 돌리지 마. 내가 묻고 있잖아. 비밀리에 수사하다 시험도 놓치고 벌까지 받았어. 내가 알던 그 양월이 할 법한 일이 아니지. 전 증거를 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목소리가 더없이 청량했다. 아, 양월 성우님 진짜 목소리가 너무 청량해서 제가 따라하기 너무 버거워요. 전설이든 이야기든 다 상관없어요. 증거를 찾아 증명할 거예요. 강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가문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강량이 상처를 치유하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단 걸.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부상이 심해서 어느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네 추측을 부정하는 건 아니야. 사실 그게 가장 가능성 있지. 눈대중으로 봤을 때 크기는 딱 그 구멍을 통과할 정도고 채집한 전도 효과를 가진 털과 당사자의 설명도 그게 정답이라고 가리키고 있잖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네? 이해가 안 돼. 내 말은 이해가 안 왜 돼. 강량을 되찾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양월 강량 때문에 약간 책임감에 짓눌려서 살았잖아요. 그 지점을 포이티어가 지적하는 것 같아. 왜 되찾아야 하는 거지? 그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는데? 어릴 적부터 그런 고대의 거대한 짐승을 몸 안에서 키워오고 온 가족이 그 짐승 기르도록 요구해왔다면 녀석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외로 홀가분해지지 않았어? 네 몸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왜 생겼는지 내가 모를 거로 생각하지 마.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 그게 너의 대가인 거지? 제 자료를 몰래 보셨군요. 엘든 부국장이 말해준 거야. 차이나타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그가 알아챘거든. 강량을 소환하고 부리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너를 잘 보살펴주라고 당부했어. 그래서 홍삼도 젠장.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말랑한 감정 같은 걸 집어넣은 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네네,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건 네 존재 이유가 아니니까. 그건 잠시 너에게 주어진 축복이나 저주일 뿐이지. 그건 곧 사라질 거야. 우리 모두 겪어본 것처럼. 이게 그 아까도 화교 교장 선생님이 차이나타운 사건 이후로 막 먹을 거 줬다 그랬잖아요. 후일담입니다. 평생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해.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공기가 굳어버리고 나비과자의 단맛이 조용히 요동쳤다. 그런데 전 그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경찰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아니, 양월 진짜 멋있는 캐릭터라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응? 이건 뽑으라고 협박하는 거죠. 방문한 새로운 손님의 과거가 기록된 아이의 일기장입니다. 먼지투성이의 역사를 펼치면 이어진 이야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뭐지? 일러스트 목록에 저장된 양월의 예전 스케치로 스케치마다 다른 속성이 누적됩니다. 제한된 공간에 일러스트를 채워놓고 세 가지 속성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이거죠. 이 속성이니까 일러스트의 속성은 번호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러스트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계산되며 왼쪽에 가까운 일러스트일수록 계산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아, 이거는 개수가 무한이구나. 아니 그 뭐지 투스페어리의 존재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조건 충족 시 터치하면 즉시 과거의 일기가 해제됩니다. 일러스트 배치는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사당을 수리하고 1980년? 야 어릴 땐가? 집에 새로운 친구가 와서 모두가 바쁘다. 사당을 수리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전화를 하고 너무 바쁘다. 계승자로서 새 친구인 강량과 친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들 나를 지조해줄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 말씀대로 스스로 알아내야 한다. 다들 강량과 대화할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난 다르다. 그들 그래도 상관없다. 난 방법을 찾을 거니까. 나는 새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건 어렵지 않다. 부모님께서 친구를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전부 기억하고 있으니까. 먼저 차를 내와야 한다. 차를 끓이고 과일 접시를 내놓는다. 내가 아끼던 라면 과자와 햄버거 젤리도 역시 강량은 라면 과자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강량은 라면 과자를 좋아한다며 뭐? 강량이 나를 보고 있다. 꼬리에 달린 뱀도 나를 보고 있다. 강량은 이걸 먹어본 적 없겠지.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겠다. 봉지 안에서 과과자를 부수고 양념을 뿌려 접시에 라면 땅이잖아 이거. 접시에 부어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도 강량에게 알려줬다. 과자 한 입, 젤리 한 입, 짠맛, 매운맛, 단맛, 새콤한 맛.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이든 전부 맛볼 수 있다. 하지만 라면 과자는 괜히 가져온 게 되어버렸다. 강량의 입김에 전부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집 청소를 깨끗이 했지만 다음엔 좀 더 깊은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라면땅 맛있지. 아 라면땅 땡기네. 아 갑자기. 소설 동지 대한 입춘. 아 진짜네. 진짜 절기네. 라면땅 먹고 싶다. 아니 안돼 나 대사 읽어야 돼요. 이 사건을 맡았으니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하잖아요. 사건을 끝까지 조사했을 때 그 결과가 저랑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 주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 아닌가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무의미한 듯했다. 그래, 우리에겐 지금 넉넉 잡아 10몇 시간이 남아있지. 적어도 그 사이엔 네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안 그래? 누군가가 자료실의 창문을 두드렸다. 포이티어가 재빨리 달려가 창문을 열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범죄과 공공자료실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의 기본 파일을 찾아주세요. 사건 번호는 1977-0109A-02C. 맨 위 칸 종이 상자 안에 있을 텐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저희 일이니까요. 포이티어는 빈정거리듯 휘파람을 불었다. 포이티어와 양월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순경은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다. 잠깐, 둘 다 내가 아는 얼굴인데 두 사람 경찰 부서 맞죠? 왜 자료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포이티어가 웃음을 터뜨리며 양월을 보았다. 여기 너보다 어리바리한 신참이 있네. 엘든 부국장을 열받게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모르나 봐. 그래서 그 벌로 두 사람이 지금 자료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거 참 멋진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은 마도술처럼 신화 속 신수를 가진 거잖아요. 이 시대의 신처럼. 그런가요?
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심정일지 짐작도 안 가네요. 어쨌든 그 신수는 너무 거대하잖아요. 당신 말처럼 오랜 역사와 증오, 기도가 한데 모여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당신 몸에 꾹꾹 눌려 있는 거니까. 나라면 그러니까 만약 나라면 무척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 포이티아는 옆에서 굳어버린 파트너를 보고 고개를 휙 돌리며 대수롭지 않은 듯 가볍게 말했다. 자자, 관련 없는 얘기는 그쯤하고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봐요. 그 다음 여기 사인하고 지장 찍으면 됩니다. 양월,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좀 해줘. 왜? 무슨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그녀는 살짝 눈을 깜빡였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다. 세상은 그저 무의 상태였다. 넌 누구지? 가려는 거야? 가려는 건가? 눈 뽕! 아, 진짜 안 돼. 하, 12시간 세상과의 경기? 그게 괜찮을 때도 있어. 그동안 시끄러운 카멜레온 동신기를 안 받아도 되고 입만 날불거리는 범죄가의 그 동료들을 안 봐도 되잖아. 좁은 목도 시끄러운 무선 호출기. 자리에서 드문드문 몇 사람만 고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온 일을 확인했다. 그 시선이 양월의 뒤로 고정된 순간 그들이 휙 고개를 숙였다. 반복한다. 현재 폭발 흔적은 없고 대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애담스 스트리트 13번지에서 또 붕괴 사건이 벌어졌다고? 확인. 서둘러 가겠다. 봐. 내 말대로잖아. 두 사람이 계속 앞으로 걸어갈수록 점점 많은 이가 양월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냈다. 자료실에서 12시간 근무라. 오, 뭔가 분위기가 미묘한데 마치 갑자기 네가 처음 경찰서에 왔을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아. 그때 가까이 있던 경찰이 성큼 다가와 양월의 앞에 섰다. 양경관, 며칠 전에 처음 발생한 붕괴 사고 말이야. 그 양경관이 맡아서 조사했지? 네. 왜 그러시죠? 불행하게도 너희가 격리되어 있던 사이에 그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어. 그래서 3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지. 어? 세상에. 지금 경찰서 전체가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 네, 제가 열심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조금 난감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였다. 사실 경찰은 헛기침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했던 조사에 대해 우리가 궁금한 게 좀 있어. 왜 그러시죠? 그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아냈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모두가 협조할 수 있게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주면 좋고. 문제 없습니다. 그건. 스톱. 뭔가 꺼림직한 느낌이 드는데 양월이 입을 때려는 순간 보이티어가 그녀를 막았다. 지금 자료를 모아서 엘든 부국장 사무실로 가려고 준비 중이거든. 모든 건 부국장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해. 네가 말한 그 협조, 우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도 되겠지? 보이티어가 쓱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면서도 귀는 쫑긋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아, 포이티어 눈치 좋다. 역시 신뢰할 만한 파트너야. 보이티어는 목을 가다듬으며 정색하고 말했다. 우리가 먼저 이 사건을 손에 넣고 가장 많은 자료를 찾아냈어.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현장으로 달려갔을 거야. 게다가 우리에겐 명확한 단서가 있거든. 그리고 이 자리의 대부분은 그 어떤 실마리도 없는 상황이겠지. 명확한 단서?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킨 게 신수 강량, 그러니까 양월의 마도술이란 거?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다. 다른 경찰이 우려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던 모양이다. 그건 그냥 우리의 추측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작게 양월에게 귓속말하던 포이티어의 눈이 서서히 커졌다. 아, 그 자식이야. 자료 가지러 왔던 신참. 그래, 우리는 공로를 빼앗으려는 것도 너희를 못 믿는 것도 아니야. 이전 사건에서 우리에겐 양월의 능력을 믿을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잖아. 하지만 그건 그녀의 단짝이고 그녀의 마도술이야. 모든 게 그녀 때문에 일어난. 그렇다고 양월 탓을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양월, 그들에게 설명할 거 없어. 전 진짜 강량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강량이 정말 그랬다고 해도 전... 양월! 내 사무실로! 사무실에서 들려온 엘든 부국장의 목소리에 양월이 뒷말을 삼켰다. 곧게 선 양월의 가슴이 들썩거렸다. 너무한데? 이틀 동안 여길 3번이나 들락거렸군. 자네에게 사무실 열쇠라도 내줘야겠어. 지역 파괴 주범? 양월과 강량? 아니, 이게 뭐야? 익명의 편지는 가장 저급한 고자질 방법이지. 아니, 양월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누군가 자네와 포이티어의 대화를 듣고 그걸 자네를 깎아내려는 정보를 둔갑시켜 내 사무실 책상에 배달했어. 자네들이 조사 중인 크리터가 바로 자네가 앞서 잃어버린 강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정보지. 지금 이 소식이 경찰서 안에 쫙 퍼졌어. 증거도 없는 추측이라 대부분 안 믿지만 조금 전 상황을 보면 그래도 약간은 의심을 받는 모양이군. 엘든이 일부러 양월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다. 아니 딱히 양월 책임은 아니지 않나? 이거 좀 부당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지금 좀 사람 입질하는 강아지 주인 몰래 탈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주인한테 죄가 물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앞서 자네가 왜 테스트까지 잊고 미친듯이 이 사건을 파헤친 건지 알아. 질문 방식을 바꾸면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사건을 조사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반박하는 법을 배운 건 잘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엘든 부국장을 선 자세를 바꿨다. 내가 자네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 목소리에서 약간의 실망이 묻어났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내가 이 사건을 자네에게 배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고. 아닙니다, 부국장님. 내가 자네를 이 사건을 생사를 함께한 동료 신수를 해결할 수 없다 확신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닙니다, 부국장님. 생사를 넘나든. 그렇다면 말해봐.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앞으로 있을 조사와 체포 과정에서 자네가 지휘에 협조해 그 미지의 크리터를 잡고 사건을 해결할 거라고.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전 명령에 따라 이 사건을 해결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네는 명령에 따라 놈을 없애거나 감옥에 가둘 수 있겠나? 전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해. 본대와 함께 애덤스 스트리트 13번지로 가도록.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 대형 크리터는 아직 멀리 가지 못했다고 하는군. 우린 자네 능력이 필요해. 네. 양월 괜찮은 거 맞냐고.
근데 미니게임 막 머리 엄청 안 써도 돼서 좋다. 약간 길 찾는 그런 게임은 좀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봤어요. 놈이 굵고 단단한 꼬리와 함께 정광석화처럼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광경을요. 차이나타운이야 또? 맙사. 놈이 아직도 지하에 있어요. 이 지진은 분명 녀석이 일으킨 걸 거예요. 아, 진정하세요. 빌어먹을. 바닥에 엄청나게 흔들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 당황하지 나도 멀미 나. 마세요. 저희가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약간 일부러 그런 느낌 많이 내려고 한 것 같아. A팀 범인은 빨간색 드럼통을 기점으로 바깥쪽 반경 약 5km 원형입니다. 녀석은 언제든 바닥에서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즉시 맞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무전기를 건 양원은 몸을 돌려 무너진 담을 넘고 진원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양월! 어이! 양월! 49경 USP 시리즈의 크리터 전용 특제 권통, K바 진정 꽃가루가 담긴 수류탄. 이거면 충분해. 양월! 어이 양월! 그쪽은 진원지 중심이야. 양월! 르르르. 포이티어, 우리도 가야 해? 너희까지 미쳤어? 대기하고 내 신호를 기다려. 진원지까지 가겠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은 양반들이구만. 허리춤에 꽂힌 전화기에서 과부하된 전류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치직 치지직 치지직 칙. 양월이 탁탁 전화기를 쳐봤지만 반응이 없었다. 완전히 안 가졌어. 애덤스 스트리트 13번지는 마침 교차로에 있어. 자네가 기동대 A팀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해서 먼저 조사하고 곧장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우리가 상황에 맞춰 중부장한테 세 정예를 각각 다른 갈림길로 보내 녀석의 움직임을 막을 거다. 중하기요? 그 거대한 짐승의 파괴력은 이미 중장비를 출동시켜야 할 정도니까 그건 자네도 알고 있을 텐데. 부국장님, 놈이 정말 강량이라면 분명 저를 제게 반응할 겁니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접 우위를 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녀석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야. 녀석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자네뿐이잖아. 그렇다면 진원지 한가운데에 진입한 후에는 누구도 자네를 바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단 얘기야.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부국장은 고민하듯 잠시 말이 없었다. 좋다. 나머지는 내 명령에 따라 후위에서 거대한 짐승을 잠재울 수 있게 보조할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크리터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사살할 가능성도 있다. 알아들었나? 고개를 든 양월의 먹빛 눈동자가 밝게 빛났다. 알겠습니다. 진원지 중심 양월의 발밑에서 바닥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양월의 뒤엔 분리대에 가로막혀 사건 발생지 밖에 있는 차들로 도로가 꽉 막혀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관계자 이외엔 어서 멀리 벗어나 주십시오. 관계자 이외엔 지시에 따라 멀리 벗어나 주십시오. 다른 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기요.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또 한 번 강한 지진이 지하를 휩쓸고 곧장 위로 올라왔다. 진정! 세상에 정말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본 양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해 양월. 정말 강량이라면 네가 잘 알고 또 익숙한 상대잖아. 네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맥박이 뛰듯 지면이 떨리고 열기에 흔들리는 찬물결이 양월을 덮쳐왔다. 전력의 부하가 강해지는 게 느껴져. 피가 달아올라. 정말 묘한 기분이야. 온 세상이 곧 끓어오를 거야. 그래, 녀석이 온다. 양월이 무전기를 들었다. 일동 주목. 녀석이 옵니다.
10m 밖에 있던 모든 경찰이 전투 태세를 갖췄다. 둘, 셋. 안녕하세요. 하늘이 뒤흔드는 표와 함께 진원의 중심에서 뜨거운 기류가 솟구쳤다. 기류로 인해 기둥의 형태가 되고 바닥에 큰 구멍이 새까맣게 뚫렸다. 양호는 격렬한 흔들림과 충돌 속에서 가까스로 무릎을 꿇고 앞으로 기어갔다. 쉿, 쉿. 진정해. 겁낼 것 없어. 우리가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녀는 동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안쪽을 향해 외쳤다. 하지만 안에 소문이 없는 짐승은 듣지 못한 게 분명했다. 녀석이 다시 지면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런. 앙대. 경찰들 사이에 선 엘든 부국장은 무전기를 들고 앞으로 응시했다. 일동 주목! 사격 준비! 잠깐! 벌써 그대로 발포할 준비를 하신 건가요? 혼나는 와중에 양원은 허리춤에 무전기를 잡았다. 부국장님! 자네가 시도해봐도 녀석은 반응이 없잖아.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걸고 다시 모험할 수는 없어. 미래의 야간 순찰자를 잃을 수도 없고. 발사! 저 멀리서 경찰선의 최고 지휘권을 가진 이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곧 그 손은 무겁게 떨어졌다. 발포! 빵야! 오. 그 순간 이성보다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설마?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에? 미쳤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걸 막아서. 그녀는 몸을 날려 탄알이 빗발치는 뜨거운 증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첫 발에 쏜 사람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부국장님,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저건. 보이티어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엘든 부국장에게 외쳤다. 엘든 부국장도 거의 동시에 오른손을 들었다. 발포 중단! 일동 주모! 발포 중단! 저건 강량이냐 모식이냐?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 희미한 촛불, 거대한 짐승의 양치는 마치 다 타버린 흰소금처럼 끝없이 드넓은 회상 속으로 녹아들었다. 안돼. 안돼. 이명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생명체는 울부짖었고 하늘과 땅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바람은 고향의 오래된 멀구슬나무를 스쳐갔다. 사당 안에 동으로 만든 오래된 향로에서 곱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향로 위엔 구기자 나무가 꽂혀 있었다. 구가지 나무는 뭐야 또? 구기자인데. 포이티아가 먼저 진원지로 뛰어들어 양어를 향해 달려들었다. 젠장, 녀석을 구할 생각이야. 양월! 진짜 미쳤냐고. 총알 날라오는데 거기다 몸을 날리고 앉아있네? 왼쪽으로 펄짝, 오른쪽으로 펄짝. 한 걸음에 더와 마을로 뛰어드네. 앞으로 펄짝, 뒤로 펄짝. 한 걸음에 갈대밭으로 뛰어드네. 너 한 번 펄짝, 나 한 번 펄짝. 따사로운 태양을 향해 뛰어드네. 시멘트 바닥엔 붉은색과 노란색 분필로 비뚤비뚤하게 몇 개의 칸이 그려져 있다. 향로에 꽂힌 구기자 가지의 붉은 열매 위에 새로 뿌려진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사당 밖에서 혼자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소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바람을 타고 고량주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 들어오고 아이가 당시를 외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크지 않은 사당이었지만 집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가 숨어있기에 딱 적당했다.
아이는 반창고를 뜯어 조심스럽게 상처 부위에 붙인 뒤 잘 떨어지지 않게 탁탁 두드렸다. 사당의 등불에 아이의 그림자가 깜빡이며 흔들렸다. 오늘은 새벽나무예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지휘부 양월 부국장이 당신과 연결 중이다. 낡은 전화기였다. 신호도 전원도 연락처도 없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 말이 되나? 이름을 대라.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다. 근데 공상은 다 못할지도.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 어떻게 이야기를 더 지어낼지 생각하는 것처럼. 강량이라고? 그 고대 신수 강량? 그래. 유약한 목소리를 들으니 겁낼 것도 없겠군. 오늘은 무슨 용무로 왔나? 힘든 일이 생긴 거지? 너보다 더 못된 괴물과 맞닥뜨린 거야. 그들은 널 도란에 가두고 조각상을 안에 봉인했어. 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매일 배를 골아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냔 말이냐? 양월 부국장이 그들이 잡아낼 테니 두고 봐. 강량은 괴롭힌 자는 아무리 사약한 괴물이라도 내가 끌고 나와 바닥에 패대기 치고 훔친 두들겨 패줄 거다. 자신이 너무 흥분한 걸 알아챈 듯 그녀는 얼른 말을 멈췄다. 미안. 계속 나만 얘기하네.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돌아오는 건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듣는 것처럼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누군가 수학의 건너편에서 하소연이라도 하는 듯. 그래, 당연하지. 양월 부국장은 가장 뛰어난 형사야. 그녀는 모두를 지킬 수 있지. 강량까지도. 강량이 뭔가 원통한 일이 당했다면 가령 땅 따먹기를 같이 할 친구가 없다거나 아버지에게 혼났다거나 하면 양월 부국장을 찾아가봐. 양월 부국장이 널 달래줄 거야. 양월 부국장은 누구든 외롭게 두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가라앉았다. 이내 결국 멈춘 그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녀는 가만히 전화기의 훅 스위치를 눌렀다. 훅 스위치, 생각해보니까 요새 세대는 훅 스위치도 뭔지 모르겠네. 넌 대체 진짜야 가짜야? 할아버지는 네가 진짜라고 하셨어. 아버지도 넌 진짜라고 하셨고.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그 옛날 전화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유선 전화기부터, 유선 전화기 그 리다이얼 그 할 때 전화기 내려놓으면 전화기 위쪽에 눌리는 그 버튼 있잖아요? 그걸 훅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넌 진짜라고 하셨고 모두 널 신비로운 존재처럼 말했어. 하지만 널 본 적은 없었지. 요즘엔 진짜 안 쓰죠, 진짜. 왜냐면 다 스마트폰 쓰잖아. 그래서 유선 전화기 자체가 회사에서 좀 쓰겠다.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 전화 같은 인터넷 전화기에 좀 달려있죠? 네가 진짜라면 좋을 텐데. 나랑 같이 놀 수 있게. 소녀는 팔 사이에 묻었던 고개를 들고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다 쓸쓸한 눈빛으로 멍하니 한 곳을 응시했다. 아마 이거 좀 무전기같이 생긴 전화기라 훅 다이얼이 달려있을 거예요, 위쪽에. 문득 귀신에 흘린 것처럼 머릿속에서 어떤 주문이 떠올랐다. 기와 허, 망상을 죽였네. 야중을 제거하고 유광을 멸했네. What? 야달 여우 아니, 근데 겁을 먹으니 기와고 필방은 더 말할 게 없구나. 근데 양월 이거 들고 있는 거 더 작은데?
강령이 나타나면 죄악은 사라지리. 재앙을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애떼고 밝은 깨끗한 목소리. 치켜 올라간 눈에 새하얀 이마를 가진 눈앞의 신수는 그 기세가 신과 산과 강을 삼킬 듯했다. 아 미안해 강량아, 미안해 강량아. 녀석은 말없이 맑고 투명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곁에 있어주러 온 거야? 너는 내 친구야? 양원이 손가락을 내밀어 짐승의 코를 톡 건드렸다. 이게 네 털이야? 전기가 통해서 만지면 간질거려. 내가 같이 놀아도 될까? 군말을 타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굼처럼 들썩이면 알 수 없는 사명을 짊어진 꼬마 여공이 끝자락에서 걸어왔다. 병원입니다. 여기가 어디요? 병원입니다. 양월 깨어났구나. 어떻게 된 거죠? 일부 일기에는 이동할 수 없는 고정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일러스트의 계산 순서를 변경해 스테이지 목표를 달성해보세요. 뭐야, 마이너스 10이랑 곱하기 3이 있네? 이건 한 칸만 해도 되네. 이걸 빼야겠까? 아하, 알겠다. 알겠다. 아, 곱하기 3이니까 이게 위로 가는 게 맞다. 하고 있어요. 그대 하루가 그런 날 얼라래?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1980년 3월 22일 목요일 맑음. 오늘은 강량과 함께 아주 재밌는 놀이를 했다. 나는 늘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귀가 시간이 늦어져 마도술 연습에 지장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제 내겐 강량이 있다. 더는 혼자 땅 따먹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외출을 하면 난 강량에게 같이 놀자고 했고, 그러면 강량은 거절하지 않았다. 강량은 무척 커서 커다랗게 그리느라 분필을 4개나 썼다. 사당 옆에는 갈아줘야 하는 기와가 많았기 때문에 튼튼한 걸로 많이 주워왔다. What? 이렇게 하면 강량이 실수로 밟아버려도 기와가 부족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량에게 땅 따먹기 하는 법을 알려줬다. 한 발, 한 발, 2발, 8번째까지 뛴 다음 다시 돌아와야 한다. 칸은 엄청나게 컸다. 있는 힘을 대해 잘 뛰었지만 선을 밟고 말았다. 강량과 놀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강량은 땅 따먹기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강량 차례가 되면 내가 대신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다.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줘야지. 아, 미치겠다. 강량 차례다. 강량 대신 내가 기와 조각을 던졌는데 강량이 뛰면서 엄청 큰 소리가 나고 말았다. 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들키고 말았을 거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량이 한 발 뛰기를 할 수 없다는 것. 여러 번 가르쳐줬지만 강량은 고개를 갸웃거리면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냥 강량의 꼬리뱀에게 나 대신 기와를 던져달라고 부탁했는데 녀석이 무척 신이 나서 던졌다. 아무래도 이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놀이법인 것 같다. 양월, 친구 양월. A팀은 이미 대기 중이다. 확인 결과 당장 여진의 가능성이 없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이티어는 친구라기보단 약간 사수 느낌. 사건 번호 2085C39570. 목표는 이미 제압되었다. 기동수송대가 생물화학 실험과로 보내 연구할 예정이다. 근데 진짜 강량일까? 그걸 안 말해주네. 그래서 제가 녀석을 구한 거군요. 세상에, 다시 떠올리게 하지 마. 나 놀라서 기절한다. 그때 다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 네가 일제히 발사되는 총과 앞으로 달려드는데 우린 네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 결과적으론 넌 총에 맞았어. 녀석도 맞았고. 네? 그 녀석도 총에 맞았다고요? 그래. 근데 지하모 크리터 전용 최신 유도탄은 쓸모가 없었어. 그 몸에 맞은 탄환은 다 흡수되고 녹아버렸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이변이었어. 너처럼 목숨 걸고 근거리에서 접촉해야 강력한 최면탄을 비강에 주입해 녀석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지. 혹시 이슬비 성우님인가? 아닌가? 클저도 하도 캐릭터가 많아져가지고. 너는 총에 맞고 녀석도 곧 깊은 잠에 빠졌어. 너한테 꽉 끌어안긴 채. 그래서 강량이 맞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녀석은 어때요? 살아있는 건가요? 이봐 진정해. 젠장. 그 사람들이 분명 너에게 진정제를 놨던 것 같은데. 보이티어의 눈빛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 말 잘 들어? 포이티아가 양월의 어깨를 토닥였다. 안 죽었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보러 가도 되나요? 포이티아가 양호를 내리눌렀다. 잠깐 진정해. 네가 아무리 조바심 내도 소용없어. 넌 지금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맞은 거예요?
눈썹 끝에 점이 있는 소녀는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교관을 빤히 보았다. 포이티어 교관님? 사실은 녀석은 강량이 아니야, 양월.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말을 안 해주지. 그냥 윙윙벌레란 이름의 지하목 샤미르 유충 속의 크리터야. 우리가 그 크리터의 자료를 곧장 재단에 보냈거든. 이건 그쪽에서 보내준 기록이야. 이미 등록된 크리터인데 북미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된 바 있어. 이 크리터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전도 관련 원리에 관한 보고서는 아직 받지 못했고, 하지만 맨눈으로 봐도 이전의 모든 조사를 배제하고도 녀석과 강량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전부 달라. 외형, 특성, 번식 특징의 크루산도 명명법에 대한 따른 분류까지. 녀석과 강량은 다르다고. 녀석은 이미 알려진 조사와 포획 그리고 실험이 가능한 생물이야. 그런데 강량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분류와 연구가 불가능해. 이해할 수 없었다. 바람이 문틈에서 불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머리맡에 놓인 꽃이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하지만 포이티어가 양어를 보았다. 녀석은 강량이 아니군요. 그래. 잠시 멈칫한 포이티어는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강량은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단 걸. 유일한 친구가 사라져버렸네. 한 달 뒤. 무사히 태어난 거 축하해, 양경관. 무슨? 얼굴로 날아온 오색 리본이 양월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죠? 양월이 주변을 돌아보자 포이티어의 뒤로 꽃다발을 안고 서 있는 동료 몇 명이 눈에 들어왔다. 이번 사건으로 서에서 아무도 절 상대해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 네가 관련 작전 준칙을 약간 위반하긴 했지. 하지만 네가 달려들어 그 커다란 녀석이 입에 수면탄을 최대한 집어넣은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놈을 포획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널 의심했던 사람들도 사건을 일으킨 크리터와 강량이 무관하다는 걸 알고 나서 미안한지 너에게 합독의 쿠폰을 전해주라면 나에게 부탁하더라. 그래도 엘든 부국장은 아까 길길이 날뛰었어. 아마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거야. 조심하는 게 좋을걸? 이번엔 내가 같이 자료실에서 당직 서줄 수도 없으니까. 하하. 양월은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감사합니다. 치워라. 여긴 경찰서다. 요란한 고등학교 졸업 댄스 파티장이 아니라고. 주변을 둘러보는 엘덴 부국장의 매서운 눈빛에 모두가 조용히 흩어졌다. 양월의 옆으로 다가온 엘든 부국장은 크래프트지 봉투에 담긴 모조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빨리 투항해라는 듯한 포이티어의 눈빛에 양월은 얼른 도망쳤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엘든 부국장은 이미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엘든 부국장 마도학자임? 경찰법학 A+, 범죄심리학 A, 경찰 업무전술 A, 종합격투 A-, 마도학백과 A+. 자네 시험 성적표에 내 점수가 빠진 것 같군. 엘든 부국장이 들고 있던 고과표를 흔들었다. 양월의 시선이 잉크향을 풍기는 그 얇은 모조지에 꽂혀있던 걸 확인하는 엘든 부국장은 손을 뒤로 하며 종이를 감췄다.
내가 자네에게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줄지 장담할 수 없어. 어쨌든 내 시험에도 불참했고 지위도 어겼으니까. 부국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부하의 자존심을 쿡쿡 찔렀지만 자갈이 깊은 못에 빠진 것처럼 아무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수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영혼의 지나갔어. 엘든 부국장은 눈앞의 부하를 빤히 바라보다 코웃음치며 가까이 다가갔다. 잘 들어. 이건 평범한 종이일 뿐이다. 하지만 이 종이가 이후 여러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평범한 종이가 아니게 되지. 아, 그 차이나타운에서 강량 이제 양월이 강량을 소환하면서 마지막에 큰 재앙을 막으려고 강량이 힘을 썼다가 강량이 사라지게 됐어요. 선풍기가 머리 위에서 삐걱삐걱 돌아가고 빛이 세게 풍뎅이가 먼지 쌓인 창밖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 이 세상엔 여러 경찰이 있다. 명예를 좇는 자는 언론과 결탁에 순조롭게 관직 생활을 이어나가고 중간에서 제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는 욕심을 부리다가 감옥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충성스럽고 일이 있는 자는 이용당하고 내쫓겨 무자비한 싸움꾼이나 도구로 장락하기도 해. 공평무사한 자는 제 손으로 한때 동고동락했던 수족을 법정에 세우기도 해. 여긴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야. 잘못된 길을 걷는 신입 경찰을 수없이 많이 봤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은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 이건 더 이상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야. 내가 묻고 싶은 건 자네가 마음속에 그린 경찰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냐는 거다. 잠시 멈칫했다. 그 질문은 취조실에서의 자백 강요보다 더 어렵게 다가왔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고 싶었다. 확고한 답이 금방이라도 속에서 나올 것 같았다. 지금 답할 필요는 없네. 포켓에서 검은 수성펜을 꺼낸 그가 반대쪽 손바닥으로 성적표를 받쳤다.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 백지 위에 검은 글자가 쓰였다. 대충 휘갈겨 쓴 엘든 부국장은 성적표를 잘 접어 다시 챙겼다. 자세한 결과는 돌아간 후에 야간 순찰 쪽 사람이 와서 알려줄 거야. 과연 뭐라고 썼을까요? 안 알려주네. 이 성적표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양월한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따스한 빛이 흘러나오는 실내에선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서늘한 어둠 속에 한참 서 있던 양월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델리숍의 핫도그 냄새와 함께 그녀의 시선이 바다 너머로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를 꺼냈다. 따깍따깍따깍.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어머, 오늘 어쩐 일로 집에 전화를 다 했니? 익숙한 목소리가 바다를 건너 전유를 타고 전해졌다. 아니 해외 통화. 여보, 그만 보고 이리 와요. 머리 전화해요. 네 아버지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꾸나. 가서 연락 한 번 없다고 어제 네 아버지가 투덜거리셨단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실습 기간이 곧 끝나거든요. 성적도 벌써 나오긴 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몰라요. 전 여기서 잘 지내요. 중국 음식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중이에요. 이쪽의 마도학 사건은 국내랑 좀 다르거든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열심히 호응하는 소리가 들렸다. 딸의 작은 소식 하나조차 어머니에겐 더없이 소중했다. 어머니, 응? 강량을 잃어버렸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약을 지으러 가면 약방 안은 씁쓸한 약 냄새로 가득했다. 가시연밥, 복령, 당기, 시호 1g씩 무게를 달고 한 알씩 물에 녹인다. 제가 강량을 잃어버렸어요. 목의 통증이 과거와 현재를 이었다. 코가 시큰거렸다. 저도요. 저도 아는 게 당기밖에 없어요. 한약재 이름 어려워? 근데 이번 이벤트에는 메인스 떡밥도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뭐 다시 보기 같은 걸로 뭐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게임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새 이벤트에 메인스 떡밥을 자꾸 집어넣더라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봄이 오네요. 움직인다. 할아버지, 얼른 낚싯대를 들어 올리세요. 아, 그건 물고기가 낚인 게 아니란다. 바람이 부은 거지. 네? 물고기가 아니에요? 쥐가 물에 떴다 잠겼다 하는 건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움직임이야. 진짜 물고기가 오면 너도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에잉 쯔쯔.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 아버지가 네게 할 말이 있으신가 보구나. 아버지, 말씀하세요. 다쳤느냐? 아빠라면 강량 잃어버렸다고 난리칠 것 같았는데 딸의 안부부터 묻네요. 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집세는 언제까지 냈고 날짜 보고 비행기표를 예약해두마. 도착은 오전이랑 오후 중 언제가 좋겠니? 아니면 식사 시간에 맞추고 네 엄마가 만든 부추만두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아, 나 근데 이러면 진짜 울 것 같아. 아버지, 들고 있던 수화기는 이미 땀으로 흥건했다. 밤의 복도는 인적 없이 조용했다. 근처의 스케이트보드 공원에서 이따금 감탄과 환호성이 들려왔다. 조명이 비치는 어두운 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선 위에 서 있는 그녀의 까만 그림자는 환호성에 물들지 않고 밤의 어둠에 스며들지 않았다. 아, 진짜 양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집에서 안부부터 묻잖아. 괜찮냐고.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현관에 걸려있던 대련 기억하세요? 한나라와 위나라의 비석체로 쓰여 있었죠. 오동나무 꽃이 핀 긴 단상길. 어린 봉황이 늙은 봉황보다 맑게 우는구나. 저한테 좋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 자주 보고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매일 보면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의문이 생기더군요. 오동나무 꽃이 피지 않고 어린 봉황이 울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개인스는 되게 개인에 집중하는 이야기들이라 감성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묻고 따지고 분노하고 방황한다. 그리고 침묵으로 돌아간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손 때문에 찻잔을 엎을 뻔한 것 같았다. 우리가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구나. 그날은 네 할아버지를 묻어드린 날이다. 그날이라면? 그래, 네가 6살이 되던 해의 경칩.
네가 강량을 만난 그날 말이다. 양월은 손을 들어 오래된 상처를 보았다. 내 할아버지는 평생 강량을 보고 싶어 하셨다. 그분의 마도술은 우리 가문의 5대 중 가장 강했어. 그런데도 결국 평생 한을 품고 사실 수밖에 없었지. 여러 의미로 봤을 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다. 하지만 그분의 수건을 짊어지고도 난 여전히 원망할 수 없었지. 그대련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미 정리했어. 아버지가 수화기 건너편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세월이 흐르고 그는 마침내 후회와 함께 죄 없는 죄수에게 결백을 고했다.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네가 맞지 않았어야 하는 비인데 결국 네가 모든 걸 감당하게 했구나. 고향의 종이 3번 울렸다. 일생 겪어온 일들이 마음속에서 선명해졌다. 할아버지, 물고기가 아직도 안 낚였어요? 아하, 낚시는 조금이라도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단다. 자, 여기 나뭇가지를 줄 테니 옆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할아버지랑 기다려보자꾸나. 그림... 뭘 그릴까요? 네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라. 물고기나 새,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강량 그리냐? 할아버지, 보세요. 이게 뭐냐? 호랑이도 아니고 용도 아닌데. 제 비밀 친구예요. 비밀 친구? 아, 잠깐 알겠다. 강량을 그린 게로구나. 맞아요. 아하, 뭐라. 강량은 그리기 어렵단다. 할아버지는 널 괴롭히기 싫은걸. 다른 걸 그려보는 건 어떠냐? 토끼나 여우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길고양이라든가. 하지만 전 강량을 그리고 싶은걸요. 전 강량을 그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전 강량이 좋아요. 전 내가 강량을 좋아한다고? 고양이 종이 3번 울렸다. 전 전 구워 먹고 싶다. 비 오니까 더 막걸리에 전. 아버지, 아, 왜 이렇게 감성 넘치지? 아, 젠장 감성이 넘치면 파괴하고 싶단 말이야. I love LA 프린트 티셔츠 10장. 가족 외에도 이웃 꼬마까지 하나 줄 수 있겠지. 그 다음은 아버지 들이시게 챙겼고, 어머니가 부탁한 최신 미트 그라인더 챙겼고, 냥냥이에게 줄 수입 사료 챙겼다. 아니, 저기 별로 안 바쁘지? 챙기는 게 다 이상한데? 우리 꼬마 영웅은 아직 짐을 다 못 사셨나? 네 환송 파티 준비는 다들 이미 마쳤는데. 길 가다 옆에 진한 커플 보이면 이빨 씹은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엘든부 국장님이 경찰서를 그분 표현대로 졸업 댄스 파티처럼 꾸미게 놔두셨어요? 그 양반이 뭘 알겠어. 학창 시절에 아무도 파티에 초대해주지 않는 너도 같은 녀석이었을걸? 근데 그러는 사람이 제일 많이 놀았더라, 보통. 양월은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모레 출발?
네. 이틀 동안 뭐 할 거야? 복습하면서 재시험 준비? 양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놀려고요. 잠깐 잠깐. 놀아? 스톱. 그냥 논다고? 맞아요. 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야간 순찰 쪽의 최종 결과는 돌아간 후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남은 마지막 며칠 동안은 이전에 하지 못한, 감히 해볼 수 없던 일을 시도해보려고요. 참견할 여지가 없는 그 놀이개에게 보이티어는 그저 휘파람을 불었다. 훈련 결과는 걱정할 거 없어. 너에게만 슬쩍 말해주는 건데 내가 알던 무국장이 재단과 통화하는 걸 몰래 들었거든. 근데 몇 번이나 네 칭찬을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보이티어 크가님. 뭐가 고마워?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아니요. 제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심은 이따가 말문이 막히게 한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 깊은 곳까지 통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보이티어 교관님. 왜? 집에 가면 제 고향의 특산품을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교관은 감정을 감추려는 듯 과장낸 헛김침을 했다. 알겠습니다. 양월 경관님. 둘이 많이 친해졌네 진짜. 처음 부임했을 때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오자마자 견제했잖아. 나누기? (15) 얼레레? 됐다. 요즘 아버지께서 내게 새로운 연습을 시키셨다. 전에 했던 것처럼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는 실패한다. 1980년 4월 1일 일요일 맑음. 강량과 합이 잘 맞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량을 탓할 순 없다. 강량을 만회할 수도 글을 읽을 수도 없다는 걸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그때 난 할아버지께서 고기를 잡는 동안 그림을 그렸다. 할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그린 건지 언제나 정확히 맞히셨다. 의외로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다. 강량이 기억할 수 있게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단 한 번의 동작만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작은 사람과 커다란 고양이를 그렸다. 나와 강량을 그린 그림으로 우리가 힘을 합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주먹을 그렸는데 이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직계 손가락을 편 건 나쁜 녀석들을 혼내줘야 한다는 뜻이고 손바닥을 멈추라는 뜻이다. 조금 가르쳐줬더니 강량이 알아들었다. 이 방법은 정말 좋은 것 같다. 다음 연습 때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제목 이상해요. 아버지께서 나와 강량이 손짓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꾀를 부리는 거라고 하셨다. 손짓을 보조수단일 뿐 말이나 행동 없이 강량이 내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가 생각이 짧다고 하시지만 나 역시 강량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아쉽다. 쉬워. 우수. 이게 스위치인가? 빨간불 들어왔다. 켜졌나봐. 여긴
양월경관이다. 여긴 지금 LA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이다. 오늘 날씨는 맑음. 오늘 목표는 역사상 가장 스릴 넘치는 롤러코스터와 유령의 집이다.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 것. 개웃겨 진짜. 표정 똑같은데? 여긴 양월경관이다. 그래, 이곳은 LA에서 가장 유명한 점술바다. 이름난 마도학 마술사가 주인인데 그녀는 손님을 딱 보기만 해도 상대가 푹 빠질 만한 맛있는 술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오, 여긴 나도 가보고 싶은데. 이제 한 모금 마셔보고 소감을 보고할 거다. 양월경관이다. 쉿. 통화 중에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 지금 간소하지만 엄숙한 서양식장 내 참석 중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천수를 다하고 눈을 감았다. 나와 내 주변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 미치겠네. 여기는 양월경관이다. 난 지금 귀국하는 비행기 아니다. 우리가 여태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건 감안해서 일상을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소통 방법 같다. 비록 당장은 회신을 받지 못해도 곧 다가올 모든 일에 기대가 크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비행기가 2시간 정도 연착될 것 같아요. 저녁은 가서 못 먹겠어요. 원래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데리러 와주세요. 네, 243번 항공편.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연착 소식은 맨날 임박해서 알려주잖아요. 와, 연착 소식을 임박해서 알려준대. 주니 일루슨푸. 조심히 가. 어떤가? 새로 배운 중국어인데 발음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발음이 아주 정확하시네요. 다만 어떤 범인의 전용 마두술 발동 조건에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문장 말하기가 있는 건 아닌지 감히 장담을 못하겠네요. 아, 이거 양말 처음 왔을 때 그 했던 거, 북극장에 했던 거 매기는 거잖아. 뒤끝이긴. 내가 훌륭한 경찰을 키웠어. 양말, 야간 순찰자 배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줘야 해. 네, 그녀는 포이티어에게 눈을 찡긋한 후 주변 사람들을 보았다. 여러분. 양월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기나긴 경례를 보이며 예를 표했다. 그녀의 앞에 있던 다양한 피부색의 동료들도 가장 정중한 자세로 경례했다. 조심히 가. 저는 중국어를 못해서 그냥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자주 여기 와서 놀았잖아.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 예전엔 열쇠 가게가 있었지. 어머니 말로는 그 집이 부자가 되어 지금은 이사 갔다고 하더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한다, 강량. 우리가 떠난 지 고작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이 작은 도시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어. 집에 돌아왔어. 양씨 가문. 봐, 우리가 돌아왔어. 삑삑삑삑. 뱀을 물고 뱀을 부리는 호랑이 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4개의 발굽에 긴 팔을 가진 신은 그 이름이 강량이라네. 강량과 조명은 극형과 기생 두 역병을 먹이로 삼았으며 강량은 옛 글자로도 그 이름이 통한다.
운이 좋은 이는 벼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반짝이며 떨어지는 별처럼 빠르게 달려 역병의 안길을 사방으로 몰아내네. 곧 만세 동안 평안하리. 이것은 상주시대의 근문으로 상고시대의 일을 기록한 문헌이다. 많이 훼손되어 다시 복원하는 게 쉽지 않지.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지금 이 집안에서 너와 나를 제외하고 이 문헌의 존재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 넌 뜻밖의 사건이었다. 우연히 이 책을 찾아냈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책을 고쳐 써야 하는 사람이야. 여기엔 진정으로 강량을 깨울 수 있는 오래된 이식이 기록되어 있어. 100년 전부터 양가에서 수련을 받았던 모든 이의 명단도 실려있지. 그중 어떤 이는 타고난 무속물을 감당하기엔 자질이 부족해 헛되이 소모되고 오랜 시간 몸을 추스른 후에야 비로소 나아졌다. 또 치유되었지만 후유증이 남은 이도 있었어. 그래서 너에게 다시 묻고 싶구나. 여기 무엇이 쓰여 있는지 정말 궁금한 게냐? 아이, 할아버지 겁주긴. 흰 양초 하나를 밝힌다. 봄의 천둥에 100가지 벌레가 놀라고 만물이 자라나죠. 침향목에 옷이라고 꽃무늬를 새긴 옷상자에서 제사복을 꺼냈다. 어느새 시간이 오래 흘렀네요. 그래서 강낭이 나타났던 그 해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저고리를 걸친다.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전 두 분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탈을 머리에 쓴다. 그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축복이나 저주 같은 게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맞아왔던 비도 아니고요. 모든 채비를 마쳤다. 그는 그 일뿐이에요. 우린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마당에서 신상을 모셔둔 방을 향해 섰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날 선택했는지, 어떻게 날 바라보는지 그에게 직접 듣고 싶어요. 이번엔 그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닌 이번엔 내가 그를 선택하고 싶어요. 이식의 첫 단계 제기. 꾀꼬리가 숨을 멈추고 초목이 바닥에 엎드린다. 제기 쳐는 건가? 식의 두 번째 단계 제사.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목이 밝게 빛난다. 제기차기. 의식의 세 번째 단계 주문. 동서남북. 돌풍이 휘몰아친다. 의식의 네 번째. 피. 와마. 만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만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것에선 볼 수 없던 것도 이것에선 알 수 있다. 헉, 양월 예뻐. 네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라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도 되지 않을까? 괜한 손짓은 엿귀를 쫓는 충수가 같고 정광석화처럼 피가 흐르는 손가락 사이에서 펄럭거린다. 천둥도 고요한 가운데 은색의 불길이 천색 기와 하얀 담을 따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다니고 둥근 지붕은 대지를 향해 몸을 숙이고 다가온다. 기와 하오. 망상을 죽였네. 야중을 제거하고 유광을 멸했네. 여덟 영혼이 겁을 먹으니 기와 고 필방은 더 말할 게 없구나. 강량이 나타나면 제약은 사라지니 재앙을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멋있어. 역시 저 대사는 부모님이 해줘야.
아버지께서 사당 수리가 끝났다고 나를 잡아 이시기시 치러야 한다고 하셨다. 1980년 9월 10일 수요일 비. 이전과 모든 게 달랐다. 아버지는 이번엔 내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량이 나타난 후로 내가 일들을 해야 했다. 순서를 외우고 춤과 말을 여러 번 연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연습했던 걸 보시던 아버지가 내 표정에 결연함이 없고 동작에도 힘이 부족하다고 하셨다.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 내겐 연습할 시간이 있었다. 낮엔 수업을 듣고 숙제도 해야 하지만 난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긴장되긴 하네. 아니 어린애한테 뭘 시킨 거야 대체. 나도 강량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량은 모척 성숙해 보인다. 성숙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량 같은 거겠지. 말은 하지 않지만 강량이 대단하다는 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안다. 다른 사람은 강량이 예전에 크게 다쳤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것 때문에 강량은 내가 깨우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잤던 거다. 강량이 아직 날 기다리고 있다. 원래 시간이면 전화기로 돌아가 푹 쉬고 있었겠지. 여기까지 써야겠다. 좀 더 연습을 해야지. 내가 망치면 모두가 실망할 테니까 연습 전에 주문을 다시 외워보자. 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경칩. 만세 동안 평안하리. 강량을 얻은 인간은 후에 짐승의 이름을 내걸고 성을 양으로 바꾸어 대를 이어왔다. 하지만 험도수 강량은 이미 100여 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사욕을 이기지 못하면 강량은 그 주인을 배신한다. 너는 양가의 사면을 이어받고 가문을 빛내야 하는 아이다. 101번 땀을 닦아내면 그간 네 시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조상의 위패 앞에서 태만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리에 힘주고 단전에 기를 모아라. 기수식은 힘이 하나도 없고 복호식은 움직임이 굼뜨구나. 동작들이 급하고 휘청거리면서 기력이 없어. 다시 일어나라. 다시 너무하네 진짜. 이거 아동학대야.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 그들은 온종일 너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 그들이 기도하고 집착하는 그 많은 것,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조각상 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니 쓸쓸했을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호를 받았는지 확인 바란다. 양월 경관이다. 어흥. 그르렁 킁킁. 당신에게 묻겠다. 눈앞에 거대한 짐승은 사나운 두 눈에 뜨거운 김이 새하얀 어금니 사이에서 뿜어져 나왔다. 한밤에 붉은 구름이 흩날리는 빛처럼 그의 뒤에서 터졌다. 불탑처럼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그에게 절로 두려움이 느껴졌다. 큰 쥐만 한 발치 양어를 빤히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나 못 알아보겠어? 그가 앞바닥에 예리한 발톱을 갈며 몸을 숙여 힘을 모았다. 양월에게 익숙한 동작이었다. 우호적인 자세가 아닌 공격을 준비하는 모양새였다. 알겠다. 아무래도 널 깨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 일단 너랑 같이 놀아주고 신나게 해줘야 하는 거지? 양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짐승이 쏜살같이 파고들었다. 자갈이 후두둑 떨어지며 사당이 곧 무너질 것 같았다. 빠르게 뛰는 심장이 생리적인 공포와 함께 혈액을 온몸으로 보냈다. 양월은 문을 담아두는 항아리의 테두리에 잠시 발을 디뎠다. 움직임이 엄청나네. 나한테도 죽자사자 덤빌 줄은 몰랐어. 너랑 놀려면 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구나. 알았어. 거대한 짐승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다 꼬리를 살짝 흔들자 한 줄로 늘어선 청기화가 모조리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정해 양월. 녀석이 없어도 너에겐 너의 힘이 있잖아. 넌 녀석을 이길 수 있어. 돌풍이 휘몰아치고 대나뭇잎이 기와 조각과 함께 흩날렸다. 구름이 자욱한 밤
땀이 흐른 손의 코끝이 은백색의 달빛으로 물들었다. 첫째, 기시. 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망근이 들어올릴 것처럼 발바닥을 가볍게 젓는다. 둘째, 모고. 비바람은 방울칼이 되고 비명은 쇳불이 되어 노래와 함께 춤추고 점차 격렬해진다. 셋째, 안결. 12진문, 9분 발괴. 자잘한 꽃무늬 같은 별이 뒤집히고 온 세상이 변한다. 넷째, 오각. 9천에 오르고 9주를 지나 천하를 돌아보니 별이 반짝이고 아름다운 빛이 없다. 다섯째, 타화. 번개불이 치고 푸른 칠잠자리가 도깨비불처럼 모여들어 들끓다가 모두를 타버린다. 여섯째, 수사. 맹렬한 불길이 살갗을 스쳐가고 거대한 짐승이 드나드는 하늘에서 비단 찢는 소리를 낸다. 그러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만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거대한 짐승의 사나운 표현과 함께 어두운 밤이 핏빛으로 물들고 달빛은 백골로 부서져 바람에 흔들리는 새카만 머리가 빛났다. 제사복 차림의 소녀가 중얼거리며 자세를 바꿨다. 무술과 춤이 하나가 되고 온몸에 키가 모였다. 대나무 잎이 작은 칼처럼 흐름을 따라 공중에서 빙빙 돌았다. 부스러진 국화 같은 방울 소리가 푸른 기와와 벽돌 사이로 퍼지자 거대한 짐승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방울 소리 속에서 덜덜 떨며 점차 물러났다. 창공 아래에서 거대한 짐승이 고통스럽게 절규한다. 우와. 여보, 뭐가 울리지 않았어요? 꼭 지진이 일어난 것 같군. 탁탁 채소를 썰던 움직임이 멈췄다. 아,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한 거야? 긴 민머리가 희끗한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니, 잘 들어보니 호랑이가 보여하는 소리 같아. 소리가 확실하네요. 사당에서 들려오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안 좋은 예감이 든 것처럼. 오늘은 제사가 있는 일도 아닌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지? 가봐야겠어. 뭐라? 뭐라? 왜 여기 있느냐? 비행기가 2시간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고요한 사당 물이 담긴 항아리 안에서 부평초가 느릿하게 움직인다. 대나무 그림자에 바람의 흔적이 보였지만 모든 폭풍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그저 소녀 한 명만 달빛이 내려앉은 마당에 서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복은 왜 입은 거야? 너 뭐 하고 있었니? 어머니의 직감은 항상 놀랍다. 그건 그들이 늘 안절부절 못하며 걱정하기 때문이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찍 돌아와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놀랐잖니? 사당에 와서 놀라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어머니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버지는 줄곧 말없이 양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운 넘쳐 보이는구나. 아버지 딸이잖아요. 양월은 어깨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렸다. 가자.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잠시만요. 집에 친구를 불러서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그럼 왜 안 되겠니? 누군데? 그쪽에서 새로 사귄 친구니? 아님 예전 경찰학교 친구? 양월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어? 강량이야. 헉, 귀여워. 어떡해. 새 동료금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강량경관이에요. 삐삐삐삐. 어쩌고 저쩌고. 삐삐삐. 삐삐삐. 아, 존내 귀엽네. 이렇게 해서 자라 가진 거구나.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좋아. 네 말을 해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어. 하지만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야. 응? 짐승은 그 말에 몸을 흔들며 턱을 들고 양어를 곁눈질했다. 그러다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량은 잃어버린 거 아니었니? 그런데 양월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의 걱정을 차단했다. 안 잃어버렸으면 됐다. 잃어버려도 나쁜 건 아니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감사해야지. 양월에게 근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던 아버지는 이내 눈길을 거두었다. 오래전 목에 걸린 탁한 기운이 가슴에 가라앉았다. 네가 별일 없으면 됐다. 거칠고 커다란 손을 양월의 어깨에 다시 올리려던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았다. 와, 강량 개 귀여워. 강량 인형 발매 안 해주나요? 머르지는 가족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사당의 돌계단 위에 자라니 끼를 덮었다. 돌계단에서 소리 없이 틈이 벌어졌다. 틈은 콧장 위로 향해 기둥을 따라 몇 개의 대들보를 건너 용마루 양 끝에 장식물로 다가갔다. 양호는 휙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사당을 보았다. 선선한 밤의 불빛 속에서 그 사당은 마치 신기루처럼 서 있었다. 왜 그러냐 워라. 아버지의 시선이 양월이 보는 곳으로 향했다. 사당 뒤에서 한 무리의 학이 날아올랐다. 새하얀 날개가 창공 아래에서 펼쳐졌다 접히며 하얀 깃털이 나풀나풀 떨어졌다. 왜? 뭘 보는 거냐? 잠시 아련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월은 무리지은 학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사당 밖에 문턱을 넘어섰다. 와, 강량이 이렇게 귀엽게 나올 줄 몰랐네. 결국 그래도 강량이랑 이제 친구로서 같이 지낼 수 있게 됐구나. 제 파라 경칩. 너무 귀여워. 양월역 양월, 강량역 강량, 포이티어역 포이티어. 엘든역의 엘든. 양의 아버지역 양의 아버지. 너무 웃겨.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